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전남을 찾아 수해 복구에 손을 보탰습니다. 극한 호우 이후 농촌에선 병해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 대해 광주시가 후속 조치를 재촉했지만 광산구가 1년 넘게 손 놓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관할 자치구인 광산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2차례나 후속 조치를 재촉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광산구는 1년 넘게 손 놓고 있었는데요.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광주 하남산단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억 원을 들여 조사한 이 결과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광산구는 부랴부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혹시라도 세차나 손님들한테 해가가지 않을까 불안한 거죠. 결과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광주시가 광산구에 보낸 한 공문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개월 뒤 광주시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는 시의 공문에 아무런 답변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규 구청장의 해명도 논란입니다. 공문이 보조금 정산 형식이었던 탓에 그 안에 포함된 후속 계획 조치 요구를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방보름 정산이니까 그것으로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 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구청장 보고도 누락돼 자신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 행정의 안일함을 넘어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행정상에 공문서를 주고받고도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이 자체는 이 행정, 큰 조직이 정말 와해돼 버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광산구는 오염 방지 대책 실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는 한편 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문 패싱, 묵살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폭염이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이미 수일째 폭염이 지속된 데다 앞으로도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깨끗한 하늘이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무려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해상의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면서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다음 달 원샷 경선으로 바뀐 가운데 당대표 후보 2명이 호남을 찾아 수해 복구에 손을 보탰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광조끼와 장아를 신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비닐하우스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흙을 쓸어 담습니다.
수레에 담은 유기물을 옮기며 수해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담양에 이어 나주를 돌며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호남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국가가 호남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고 호남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광주 수해복구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했던 박찬대 후보는 곡성을 찾았습니다. 극한호우 당시에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긴 멜론 농가를 찾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400년 만에 벌어진 호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하천법 등 입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설비들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혹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하천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와 관련된 특별한 입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경선 일정까지 변경하며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 호남권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폭우 피해 지원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일 서울, 강원, 제주 일정과 통합해 경선을 치르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권리당원의 35%가 몰려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수해라는 변수가 발생한 건데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정청래 후보가 기세를 몰아갈지 박찬대 후보의 뒷심이 발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호남 몫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가축이 폐사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농촌에선 병해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이 방역을 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나주 들녘 위로 소형 무인 헬기가 등장했습니다. 무인 헬기는 들녘 상공을 날아다니며 친환경 농약을 살포합니다. 침수 이후 발생하는 도열병과 벼멸구 등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선 겁니다. 지금 방제를 안 하면 이 벼에 병이 확산돼서 가을에 수확량이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방제를 해야 합니다. 이번 비로 전남에서는 농경지 7,700헥타르가 물에 잠긴 가운데 나주에서만 1,000헥타르, 축구장 1,500개의 면적이 침수됐습니다. 저희들은 농작업 대응 사업으로 1차, 2차, 3차 방제는 기본적으로 방제를 하고요. 수해 지역에 대해서만 앞으로 한 3, 4일 정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폭염 속 축사에서는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침수로 인한 악취 발생과 수질, 토양 오염에 따른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 소독을 하는 겁니다. 제때 방역을 하지 않으면 가축의 전염병은 삽시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제 온다고 하면은 농가에게 큰 손실이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을 하고자 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기 방역으로 농가들은 한시름 덜게 됐지만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배수 펌프 시설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수 시설을 설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내일 모레도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폭우가 일어나면은 하루하루가 걱정이네요. 극한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농촌 들녘에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남 담양과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 예산,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피해 주민들도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친족 간의 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던 혼외자가 친부의 뒤늦은 친자 신고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지난 2019년 살인 후 도주한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규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혼외 아들에 대해 부친이 조 씨를 혈연으로 인정하는 법률 절차를 밟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1, 2심은 친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친자가 아니므로 친족 간 도피죄를 물을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고려인들이 머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은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당시에 생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이 흐르자 어르신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은 이제 모두 80대 이상의 고령이 됐습니다. 고려인 독거노인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아리랑 요양원에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문화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먼저 떨렸어요. 학생들은 어르신의 어깨와 팔을 정성껏 주물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기들 와서 노래하고 해서 보고 어땠어요? 반갑어요. 아주 반가워요. 네, 할머니가 저한테 아들, 딸 곱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할머니도 막 떠올랐고 진짜 그냥 한국 할머니처럼 좀 정겹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구한말, 일본의 억압과 배고픔을 피해 조선인들이 모여들었던 연해주. 하지만 소련은 17만 동포들을 다시 황량한 대지로 내몰았습니다. 표면적으론 일본군과 구별이 되지 않아 보호하겠다는 이유였지만 소련 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지식인층이 많은 민족성을 부담스러워한 탓으로 전해집니다. 화물칸에 실려 6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긴 여정 동안 굶주림과 추위로 3만 명 이상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려인 아나톨리 씨가 고작 5살 때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Ну, по дороге, что увидишь-то по дороге? Там видели там и казахи, по Казахстану ехали казахи к нам прибегали. Они спрашивали, вы откуда? И мы, корейцы, нас выселили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от мы едем. 강제 이주라는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분단되었던 저희 민족에 대한 애환이 좀 드러났던. 특유의 근면함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도 고려인들은 후손들에게 항상 뿌리인 대한민국을 잊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비빔밥 보면서 국가고 다 좋아해요. 한국 사람나 애기 사람나 고려인 사람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이들은 오늘 대한민국도 당신들을 잊지 않겠노라고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희부터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역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부터 인식을 하려는 노력을 갖춰야 되고.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고려인들이 겪은 삶의 애환들은 광복 80주년이 지난 오늘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에 광주 시민 19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하루 동안 지급 대상자의 14%인 19만여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406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기한은 9월 12일까지고 광주 시민은 1인당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을 받습니다. 광주 공장 화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무상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을 비롯해 타이어 프로 광주터미널점 등 26개 타이어 프로 대리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 좌우 편차 등 타이어 전반에 대한 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 화재 이후 회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휴가철을 맞아 주민들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타이어 무상점검을 마련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일정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달리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기능에 대한 과신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 승용차 한 대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넘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르던 차량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는 충격이 세서 엔진이 완전히 통째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아우디 차량도 거의 폐차 수준으로 다 망가져 있는. 경찰은 운전자 2명 모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고속도로 순찰대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고 순찰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23건, 모두 19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2건의 사고로 11명이 숨졌는데 1년 전보다 사고는 3배, 사망자는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그냥 크루즈 기능을 걸고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전화 통화를 하신다든지 이러시면서 계속 전방은 안 보시고 다른 그 행위를 하시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멈춰 있는 물체 등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루즈 컨트롤은 보조 기능일 뿐 맹신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500년 전통의 울진 금강송 산지 농업이 이달 초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송이와 약초를 채취하고 숲 언저리에서 논밭을 일구면서도 숲을 잘 보존해온 생태 농업 문화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소광리의 산중턱. 쭉쭉 뻗은 금강송 주변으로 요즘은 흔치 않은 산나물인 병풍치가 수북이 자라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곰치와 산마늘, 산양삼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500년 전통의 금강송 산지농업을 주민들이 5년 전부터 복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나물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어 5헥타르가 넘었고 내년부터는 시중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병풍치나 곰치 같은 경우는 이 소강 지역에서 옛날부터 자생하던 이제 저희들 산나물이었는데 기후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 때문에 다 거의 이제 멸종 단계로 가던 것 같다. 다락론 주변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접 끌어다 대기 위해 봇도랑을 연결해 놓았는데 이곳 논농사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독창적인 방식의 금강송 산지 농업이 2016년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이달 초엔 추진 8년 만에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금강송 숲을 기반으로 한 임산물 채취와 산나물 재배, 봇도랑을 활용한 논농업 등 자급자족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생태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 작은 다락론에다가 물을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숲 언저리에 밭을 만들고 숲을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500년 이상 살고 있는 그
삶을 FAO가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군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강송 산지농업을 관광자원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 그리고 이제 보또랑을 이제 활용한 보또랑길 조성, 또 보부상,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관광 자원화해서 한편 우리나라는 금강송 산지농업의 등재로 제주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론, 하동 전통차 등 모두 6건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해온 노조가 입장을 바꿔 부산에서 해양 강국 도약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공식 임명까지 되면 해수부 부산시대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강력 반대하며 9일간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해수부 노조.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의 만남 이후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부산에서 해양수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부산을 직접 찾아 부산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으로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와 직원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 시민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도 해수부 기능 강화와 2차 관제 도입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해수부 이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해수부 기능 보험과 함께 해양과 수산 업무를 분할하는 2차 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민주당은 부산 이전기간 환대 특별위원회라는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앞으로 해수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부산의 안착을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해수부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조와의 합의에 성공하면서 이번 주 장관 임명까지 이뤄지게 되면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 사단법인 생명의 숲이 신용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부지를 민관이 협력해 도심공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현대백화점이 10억 원을 기탁했고 공원은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수해로 훼손된 화폐를 한국은행이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훼손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은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훼손된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경우에는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어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물에 젖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염이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이미 수일째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앞으로도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만 출근길 무렵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5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35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34도로 예보됐고요. 영암에서도 35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에서
서울에서도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해상의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면서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상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겠고요. 목요일인 내일은 광주의 낮 기온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